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하철 황금노선, 부동산은 역세권이 다니까 지하철 황금노선은 9호선이다, 5호선이다, 7호선이다, 신분당선이다, 그리고 3호선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진짜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악플의 내용은 이거예요. 부동산은 직주 근접이 최고다. 이건 알겠어. 그러면 핵심지, 핵심 업무지구를 통과하는 예를 들어 강남, 여의도, 시청 이런 곳을 통과하는 지하철이 좋다라는 거 그런 건 알겠는데 진짜 황금노선은 다른 것도 아닌 1호선이다. 1호선. 국철. 이 원조 1호선이 가장 좋은 지역을 통과하니까 황금노선 지하철 1호선 역세권이 정말로 좋은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죠. 진짜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다니까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양 도심 원도심인 시청을 지나가고 서울역도 지나가고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오죠. 용산도 지나가고 신길 대방역은 여의도로 연결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1호선 라인 중에서 좋은 아파트, 여기서 좋다는 것은 역세권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역세권 아파트는 땡땡 아파트가 있구나. 역시 지하철 1호선이 황금노선이야.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땅땅 무슨 땅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다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이 좋아요 따봉 버튼 있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고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힘을 내서 또 좋은 부동산 정보 계속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가 이렇게나 많은데 중요한 건 지하철 1호선 중에 핵심 업무지구인 시청권까지 지하철로 30분에 도착은 해야지 직주 근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1호선이다. 우리 집은 소요산역이다. 1호선으로 한 번에 시청을 가니까 우리 집 소요산은 직주 근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볼 거냐? 시청에서부터 제가 최대한 보는 거는 광운대입니다. 광운대. 시청부터 광운대까지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 없이 소요시간 28분 걸린단 말이죠. 정거장 수로는 13정거장. 광운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던 곳이에요. 서울원 아이파크 말할 것도 없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 철도 차량기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 좋은 땅이 좋은 인프라로 채워지는 겁니다.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은 월계동, 미성, 미룡, 3호, 미미3이죠. 미미3 같은 경우 23평이 7억 내외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대형 호재, 서울에서 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7억 내외에 살 수 있는 곳, 사실 영등포 신도림권에 준공업지역 그쪽 빼고는 사실 7억에서 어딜 추천한다 하면은 요 광운대 역세권을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이 GTX죠. GTX-C 착공식은 했는데 GTX-C를 타면 하나, 둘, 세 정거장에 강남, 테헤란로, 삼성역에 도착을 한단 말이죠. 조금 지연은 되고 있지만 GTX까지 들어오면은 이 광운대 역세권. 그래서 서울원 아이파크가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은 건데 내후년쯤 입주를 합니다. 분양가 13, 14억 했기 때문에 미미3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에서 시청 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석계역 나오고요. 석계역 같은 경우에는 역 주변에 이제 두산 아파트 있죠. 제가 언급을 가끔 했었는데 98년 구축 아파트고 32평형이 8억 내외 합니다. 단순 평형으로 비교하면은 미미선보다 오히려 저렴한 편이죠. 내가족 큰 평수가 필요하면서 이제 석계역, 더블 역세권,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호재까지 간접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더블 역세권에 광운대 간접 호재, 그리고 중랑천 전망이 되는 곳 이런 것까지 보시면 두산 아파트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계역에서는 시청까지 25분 직주근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석계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은 눈을 크게 뜨고 잘 따라오세요. 특히 직장이 여의도나 시청권인 분들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투자로 보시는 분들도 1호선 역세권이라는 거는 진짜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신이문역 왔고요. 자,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올해 말쯤에 입주할 것 같은데 24평 분양권이 거의 10억 정도.
그 옆에 레미안 라그란데, 요거는 완전 초신축 25년 입주를 시작했는데 라그란데 국평이 34평 국평이죠. 13억대. 그러니까 서울 평균 가격 정도가 이 이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이문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대 앞쪽에서 또 더 가깝고요. 외대 쪽은 휘경자이 디센시아까지. 쉽게 말해서 이문동, 휘경동 이쪽이 신축들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신축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은 왜냥 좋아요. 종로 여의도까지 한 번에 쭉 가니까. 미래에 지역이 완전히 싹 바뀔 거를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신길 뉴타운이라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광운대도 그렇고요. 앞으로 완전히 바뀔 노량진, 이미 바뀐 아이언 뉴타운 동마포, 뭐 이런 거 같이 뭐 스케일 자체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문동, 휘경동 쪽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비싼 동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3억씩 한다. 회기역 통과할게요. 1호선 쭉 내려오면 청량리역 있습니다. 청량리 교통이 워낙에 좋아서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역세권이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애매하다 말이죠. 레미안 크레시티가 있는데 이 크레시티 단지 중간에서 직선으로 청량리역 3번 출구까지 도보 8분. 이 직선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지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가면은 한 10몇 분이면 가니까 역세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에는 2014년식 준신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34평이 얼마나 할까요? 아까 휘경 이문이 13억대로 서울 평균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더 비쌀 것 같은데 14억 중반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문동, 휘경동의 신축 역세권 벨트를 볼 것이냐, 그래도 교통천국 청량리인데 뭐 거리가 조금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역세권이니까 레미안 크레시티를 볼 것이냐, 아니면 역 앞에 생기고 있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도 오랫동안 공사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청량리역 롯데캐슬 2023년에 입주를 했네요. 자, 그러면 시청에서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집값이 비싸지느냐 한번 볼게요. 청량리 다음으로 제기동 있고요. 레미안 허브리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기동 역세권인 레미안 허브리츠 같은 경우에는 2011년식 준신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정도는 준신축. 24평이 11억 내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도 너무 좋고 아파트 조경도 잘 돼 있고 레미안 허브리츠, 일단 종로, 광화문, 시청권이 직장이시라면은 제기동 레미안 허브리츠는 꼭 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기동에서 시청까지 14분, 환승 없이 14분이요. 진짜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은 제기동에서 용산까지 22분, 용산 아모레나 하이브가 직장이신 분들 제기동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제기동역 다음으로 이제 신설동역이 있습니다. 우이 신설선도 신설동역까지 오죠. 그리고 2호선 신설동역도 있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볼만한 아파트가 잘 없다. 트리플 역세권인데 아파트가 별로 없다. 신설동역 통과하고 그 다음에 동묘 앞 넘어갑니다. 동대문역 1호선 4호선. 제가 동대문 좋아해가지고 동대문 역세권의 아파트가 좀 있었으면은 관심 많이 가졌을 텐데 여기는 그냥 쇼핑하러 가는 곳. 다음으로 종로 5가 이제 도심으로 들어왔죠. 여긴 이제 이쪽으로 빨리 오는 게 중요하지 여기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종로 3가 지나고 종각 지나고 종각에서 드리프트에서 시청역. 그러니까 이 종각 시청 이 도심권 업무지구 여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호선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시청 지나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됐던 철근 사건 서울역 센트럴자이 서센자가 있는데 워낙에 서울역 역세권의 독보적인 아파트라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서울역 센트럴자이 서센자 34평 9평이 17억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식. 아까 우리가 13억대, 청량리 14억대까지 보고 왔는데 이 서센자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약간 오르막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너무 좋아서 17억대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서울역 앞에가 다 이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도 대규모 주거벨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서울역에 뭐 롯데몰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마포랑 연결돼서 개발이 되면은 지도를 좀 크게 볼게요. 공덕에서부터 개발이 되면서 서울역 센트럴 자해를 품는 이쪽이 굉장히 교통이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어요. 뭐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이 아이언 뉴타운이 막 20억씩 하는 거 보면은 이쪽도 충분히 점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서울역을 지나서 남영역,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지하철 노선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종로, 시청, 서울역, 용산을 빨리 갈 수 있는 광운대부터 이 제기동, 신설동 이쪽 아파트들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남부 쪽을 한번 볼까요? 남부 쪽은 중요한 게 이 신길역이랑 대방역입니다. 신길역이랑 대방역에 붙어 있는 게 여의도거든요. 서울 3대 업무지구 여의도로 빨리 갈 수 있는 거. 대방역, 신길역 둘 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여의도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하철 노선도에서 신길 대방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곳을 봐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도림과 영등포 볼 수 있잖아요. 영등포역 쪽에는 뭐 아래쪽으로 재개발 예정지가 많이 있지만 일단 대단지 아파트. 여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영등포 푸르지오 영푸입니다. 영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이 좀 됐어요. 2002년 33평이 1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고점일 때 13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신도림입니다. 신도림으로 오면은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신도림 자체가 GTX 호재도 있으면서 현재도 1호선, 2호선 둘 다 황금 노선이잖아요. 교통이 정말 좋은 곳이고 30평대 국평으로 봤을 때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신도림 4차 2편한 세상이 15억대, 투자로 가장 많이 보시는 신도림 태영타운 같은 경우가 10억대 합니다. 태영타운은 고점이 12억 중반 그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억대니까 아직 고점, 전고점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남았고, 신도림이랑 같이 보는 게 다음 역인 구로역이거든요.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이 아파트 단지 벨트가 구로랑 신도림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임장 가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쭉 걸어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다면 신도림 대림 1, 2차 여기까지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신도림 역세권이 중요하다. 그러면 신도림 태영타운 대장으로 간다 하면은 신도림 4차 2편한 세상, 주상복합 한번 살아보겠다. 그때는 디큐브시티 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는 곳이 신도림입니다. 신도림 구로역 지났고요. 1호선은 이제 구로역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지하철 노선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이 아래쪽 동네에 실거주나 투자로 관심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광명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온수, 역곡, 부천, 관악, 독산 이쪽 지역에 실투자나 실거주로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이쪽 지역이랑 비교군이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중에서 뭐 몇 군데 생각이 나는데, 일단 오늘은 1호선 분석 영상이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진 않겠고, 제가 부동산 토론 단톡방 하나 만들었거든요. 고정 댓글에 단톡방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부동산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